선유, 오늘은 오랜만에 야간 노동, 그러니까 겨울용 화실을 약 20평 정도 되는 겨울용 온풍기가 있는 화실 제작. 네. 네, 오랜만에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 거실이 원래 제가 1층도 썼었는데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1층을 뺐잖아요. 근데 이게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공간을 축소하게 되면은 딱 거의 2배를 못 쓰게 돼요. 그 뺀 공간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일단 빼가지고 짐을 쌓아놓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곳을 비우면 거의 2배만큼을 못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그걸 약간 효율성 있게 겨울 맞이해서 제가 또 200평 개인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 딱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잠깐만요. 컵이 어디였지? 커피가 나오면 마시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헹구고요. 저렇게 내리는 커피 그래가지고 약간 뜨뜻하게 보온이 되잖아요. 저게 이제 또 그 향기, 그 방향제 역할도 하고 참 좋은 것 같고요. 정말 오랜만에 저거 가동해 보는 건데, 자, 제가 과거에 제가 미래를 예측할 때 특히 AI 검색, AGI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예를 들면 국회에, 이게 실제 사례인데, AI가 국회의원이 된 나라가 있어요. 지금 오래전에 봐가지고 어딘지 어느 국가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유럽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투표권이 하나 생겼어요. 국회에서. 그때 제가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점점점 그 국회의원이 만약에 300명인데 300명 중에 AI 국회의원이 한 명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번 탄핵 같은 거 보면은 표결을 할 때 누가 반대표를 했고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AI 국회의원이 300분의 1이지만 그 영향력은 30분의 1 또는 거의 50%의 영향력, 2분의 1의 영향력을 갖게 돼요. 왜냐면 이게 AI 검색을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지금은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그걸 AI 일루전이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자료를 보여주고 지금 상당히 시끄럽네. 지금 마지막에 약간 시끄러운데, 구글은 그렇고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환상이 많고, 환상과 거짓말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오픈 AI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퍼플렉시티라는 AI 검색 엔진을 만들었어요. 퍼플렉시티 읽어드릴게요. 퍼플렉시티는 우리나라 SK도 투자했어요. SKT, 엔비디아,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도 투자한 AI 검색 엔진으로 구글의 대항마입니다. 구글과 오픈 AI에 근무했던 사람이 구글의 검색과 오픈 AI 생성형 AI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업했습니다.
구글 검색의 단점은 너무 많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추리기가 어렵다. 중요한 정보를. 오픈 AI의 단점은 생성된 글을 계속 참고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일루전, 거짓으로 빠지는 그런 진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힘들다. 퍼플렉시티는 두 개를 종합해서 두 개의 장점을 모은 검색 엔진이다. 지금 이거 무료 버전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벌써 이제 나가고 있어서 자, 이 아미고님이 한 분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를 좀 벼르고 별렸다가 영상을 찍는 건데 아미고 한 분이 퍼플렉시티에 이제 고리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자, 맨 처음에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고리들. 예를 들어서 고리들이 누구야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름을 워낙에 독특하게 지었기 때문에 고리들. 자, 얼마나 정확하게 뭐랄까 저의 정보를 추출해내냐면 그러니까 일루전이 없어요. 퍼플렉시티는 고리들 가로 열고 본명 고용어는 읽기가 좀 그러네. 자, 보이시죠? 직접 해보면 되니까 또 못 해볼 분을 위해서 한국의 과거로 양자물리학의 평행우주론을 주제로 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대 미대 동양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6년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고리들은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강조하며 유튜브를 통해 미술 한류를 꿈꾸고 있다. 그의 목표는 문화복지재단 설립과 자선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를 검색을 해보면 밑에 당신이 추가 질문을 할 것을 예시를 해줘요. 아마 당신은 이런 질문을 추가로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질문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건 약간 그런데 고리들 작가가 평행우주론을 표현할 때 어떤 감정 상태로 있었나요?를 이제 그 아미고님이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고양이의 눈동자에서 우주를 그리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동네 고양이 눈동자에서 그것까지 도대체 어디서 긁어왔는지 긁어왔어요. 그리고 어디서 긁어왔는지 여기 다 출처가 있어요. 보면 출처. 그러면은 JH 뉴스, 브런치, 유튜브. 그러니까 우리 아미고님들이 브런치 글도 올리고 했잖아요. 그거 다 조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써니님. 브런치 거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덕장님이 유튜브 한 것도 인용하고. 또 뭐냐면은 고리들 작가가 평행우주론을 표현할 때 사용한 특정 기술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확률 붕괴 순간을 그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이런 너무 정확한 잠깐 코피가 나왔죠. 원두를 갈아왔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거 안 쓰다가 하면은 거름망의 냄새가 좀 나요. 종이 거름망도 좀 오래된 거고 해서 여러 번 헹구긴 했는데 그냥 배드 낫배드가 아니라 배드의 맛입니다. 네, 별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퍼플렉시티에다가. 근데 정말 잘 파악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고리들 화가의 작품이 평행우주 이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제 그림이 딱 검색되고 여기 고양이 눈이 떠요. 이미지 검색도 되게 잘해요. 엄청 잘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고리들 화가는 평행우주 이론을 그의 작품에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자물리학의 평행우주 이론과 관찰 결과를 주제로 특히 눈동자 안에 담긴 우주라는 작품을 통해 이를 시각화했습니다. 이 작품은 고양이 눈동자 속에 우주를 그리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까지 너무 정확해요. 우주와 물질이 관찰자의 인식 순간에 입자화되는 확률 붕괴의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그의 철학적 깊이와 과학적 호기심을 반영합니다. 퍼플렉시티 검색 이거 뜰 것 같아요. 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능가했어요.
그 정확성이. 전엔 재미나이가 정말 제일 잘했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4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고리들 화가에 대해 알려줘. 아니다. 한 가지 질문이구나. 거기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한 가지 질문이네. 딱 질문이 한국의 고리들 화가에 대해 알려줘요. 딱 질문. 이거 재미나였나? 이게 아무튼 그것도 좀 진화했더라고 많이. 근데 우와, 종합 정리를 너무 잘해주는 거네.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평행우주를 그림으로 펼쳐낸 천재화가 이렇게 나와요. 저에 대해서. 고리들 화가는 양자물리학의 평행우주론을 독창적인 화풍으로 표현하며 국내외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우주의 신비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고리들 화가의 특징. 평행우주론을 시각화, 양자물리학의 복잡한 개념을 쉽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하여 대중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독창적인 화풍, 땡땡. 동양화의 붓질과 서양화의 색감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독특한 화풍을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 미술뿐만 아니라 철학,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예술, 미래사회 예술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주요 활동, 전시, 저술, 강연, 사회공헌 쭉쭉쭉 나오고요. 재밌는 게 마지막에 왜 고리들 화가를 주목해야 할까요? 한국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땡땡. 기존의 한국화의 틀을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을 선보이며 한국 미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예술가, 인공지능, 뇌과학 등 미래사회 핵심 키워드를 예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한국 미술의 대중과 소통하는 예술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적인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리들 화가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주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우주의 신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리들 화가를 더 알아보고 싶다면 그래서 홈페이지 인터뷰 기사까지 소개를 해줘요. 이게 지금 이거 구글 제미나이가 제가 한 1년 전에 검색했던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이미지와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준다고나 할까요? 제 생각에는 웹상에 올라가 있는 모든 인터뷰와 브런치 모든 것을 긁어다가 요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 요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요약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인공지능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인공지능 국회의원이 한 명이 있어도 그 한 명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 커피 좀 버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향기도 있고 또 식어서. 그래서 커피 맛이 좀 안 좋아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의견을 따라가는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더 신뢰 있어 보이는 거죠. 인공지능의 반기를 들기가 점점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의원들이. 국회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예를 드는 건데, 근데 이러한 일들이 완전히 일반화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리들 화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야, 나 미술 투자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화가한테 투자하면 좋겠어? 라고 막연하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인공지능이 1순위로 추천하는 화가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제가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발달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24년 말에.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건 제가 not bad. 커피 맛이 이게 안 쓰다가 저걸 써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번 헹구긴 했는데 자, 이것도 기사가요,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거 너무 똑같아요. 제가 이런 거 발견할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은데 2016년 17년쯤에 그때 이세돌 알파고 일이 3월 달에 있었고 2016년 15년이 16년이었겠죠. 3월에 있고 나서 정부에서도 이제 약간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AI 충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사람들을 한 8명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뽑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과 뭐 교육, 사회 문제 쪽으로 제가 뽑힌 거죠. 요즘에 잘 나간다기보다는 유튜브에 자주 뜨는 김광석이라고 경일남, 경제 읽어주는 남자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제가 그 사람이랑 식사 자주 했습니다. 그때 로봇산업진흥원 자문 한 8번인가 했는데 거마비가 한 8만원씩 나왔던가, 그 교통비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식사는 거의 그때 김영란법 직후라서 한 29,000원짜리 이런 거 먹고 그랬습니다. 그때 6쪽짜리, 다른 사람들은 보고서를 되게 단순하게 3쪽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복잡하게 오밀조밀하게 해가지고 6쪽을 로봇산업진흥원에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은 이렇게 그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냈는데 85%가 문구가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제 문장이 거의 85%가 같아요. 거의 표절이야, 표절. 그 정도로 정부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우리가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신문에 한 2달 뒤에 나왔나, 석 달 뒤에 나왔나 문재인 정부 발표를 했는데 제가 낸 보고서 85%가 문장이 일치해요. 그런 걸 보고 너무 이제 그런 거 볼 때 기분이 좋은데, 정부에서도 그 보고서를 쭉 보고서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AI 로봇 정책을 이렇게 가야 된다를 판단을 한 거죠. 청와대에서도.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AI 타임스 기사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기사가. 자, 먼저 제 얘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 AGI의 등장을, 그때 특이점을 보통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저기 구글의 누구지? 키보드, 자꾸 사람 이름이, 아무튼 구글에서 AI 그 연구원으로 뭐 연봉 1조 이상을 받는다는 키보드 브랜드 있잖아요. 그 이름 똑같잖아요. 좀 이따 생각날 거예요. 그 사람이 특이점이 온다 저자, 그 사람이 싱귤러리티 저자인데 2045년에 AGI를 잡았어요. 그랬다가 9년을 앞당겼나 해서 16년을 앞당겼나? 그래갖고 2029년으로 앞당깁니다.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나서 좀 더 일찍 올 것 같다. 2029년쯤을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아니다, 2024년 말쯤이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제 도표를 그려가면서 강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인간의 IQ가 200 좀 뛰어난 사람이 200이라고 치고 245까지 치더라도 지금 AI가 발달하다가 그 250 정도를 넘어서는 IQ가 돼버리면 우리는 그 AI가 얼마나 영리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준을 능가하는 정도라면은 2024년에 나오는 어떤 AI를 AGI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AGI는 양자 컴퓨터가 완성돼야만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이게 따끈따끈한 오늘 기사예요. 그래서 달아드릴 거예요. 댓글로. 그러니까 어제 저녁 10시쯤의 기사니까 지금 몇 시간 안 된 기사입니다. 몇 시간 안 된 거예요. 오픈 AI 직원들이 의견이 반반이에요. AGI가 이미 달성됐다. 그리고 AGI가 얼마나 발달하는지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발언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대부분의 작업에서 대부분의 인간보다 더 나은 것은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AGI, 어디서부터 AGI를 볼 것이냐에서 저는 IQ 200 정도 넘어서면 그건 AGI로 볼 수 있다. 단 진짜 AGI는 아니지만 AGI처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이 오픈 AI 관계자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픈 AI 내에서도 막 이렇게 막 격렬한 토론이 있고 하는데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AGI가 2년 내에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아마도 내년이나 일론 머스크는 내년이나 2년 이내고 샘 알트만도 뭐 5년 얘기했던가 저번에 이 기사 말고 또 다른 5년 정도 얘기했던 것 같고 근데 하지만 기준에 따라서 이미 24년 말에 AGI가 된 거죠. 됐다라고 보는 연구원들이 꽤 있는 겁니다. 몇 퍼센트 모르겠지만 아마 한 30% 정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보온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갈수록 적응이 되네, 커피 맛을. 제가 오늘 좀 한참 작업을 할 건데, 그걸 보여드리고, 대충,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는 댓글로 달아드릴 수 있는데, 이거, 제미나이라던가, 이렇게 고리들 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퍼플렉시티 검색이라던가, 이런 건 지금 댓글을 달아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렇게 달기가 어려워요, 좀. 아무튼 좀. 이걸 그대로, 왜냐면 인공지능이 질문할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미고님들이 퍼플렉시티에 고리들 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제가 본 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질문할 때마다 얘가 좀 더 정확해지고 좀 더 더 넓은 데서 긁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덕장님이 편집하는 유튜브 영상도 추천해주는데 너무 알맞은 영상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와, 그것도 제가 놀랬고, 여기서는 영상 추천까지는 제가 못 보여드리겠는데, 근데 아직까지 곧 그것도 달성이 될 건데, 제가 유튜브에 영상이 뭐 한 5,000개가 넘잖아요. 유튜브 영상의 이 말까지도 AI가 다 파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유튜브의 어느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내년이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내년이면. 제가 이제 아미고님들한테 고리들 특이점이 11월 달에 올 거다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고 지금 근접해 가고 있어요. 고리들 특이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랄까 요소와 효과가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일부는 청기누설 같은 거여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고, 고리들 특이점은 인공지능이 예를 들자면 아주 전망 있는 화가로서 그래도 투자 가치가 높은 화가가 한국에 고리들이라는 화가가 있다, 이걸 말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것도 고리들 특이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좀 근접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정확하게 이 평행우주론을 단순한 시각에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것도 되고, 또 하나는 비아미고 컬렉터가 1억 이상의 그림을 일시불로 사는 시점. 그거 제가 이번에 이나수에서 한번 그 시점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안 왔어요. 안 왔어. 단지 10억짜리 그림이 너무 사고 싶다는 그 라이온스 클럽 여성부 지회장이 나중에 꼭 사겠다 이 말은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200평 갤러리 관장님을 모시고 왔죠. 그 피카소 판화를 팔았다는 그 관장님. 그 정도의 일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억 이상 그림이 이렇게 매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11월 달에 될 줄 알았는데 그 예상이 좀 어긋났고요. 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또 특이점이에요. 근데 그 시점은 올 거예요. 올 건데 또 한 1년 이내로 한번 기다려보죠. 그것도 고리들 특이점이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 지금 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거는 그 두 가지 정도가 이루어지면 되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이제 제가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 두 개만 되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쨌건 간에 인공지능의 발달과 저의 그 성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점만큼은 그것이 바로 고리들 특이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너무나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파악을 하고 대답을 해줄 수 있다면 점점점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추천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뭐 꼭 투자해야 될 그림으로서 고리들의 이 눈동자의 우주 그림이 추천될 날이 지금 한 발짝 한 발씩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하고 있는 작업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칸막이를 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박스로 이렇게 할 거예요. 박스로. 박스 재활용으로 할 건데, 여기가 지금 안 보이죠? 불 켤 거예요. 한 20평 정도 되는. 예. 그래서 저기를 칸막이를 치면 이렇게 쫙, 그러면은 여기 강력한 온풍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문이 다 닫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기도 유리문도 닫히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떤 장소였냐면, 그 1층 그 비울 때 1층 그 임대료 줄이려고 짐을 뺄 때 그 짐들이 올라와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작업실을 줄이면 그 2배만큼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1층 공간이 한 20평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짐을 올리니까 40평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디어 제가 그걸 이거 좀 복도로 좀 빼고 하면서 여기 사무실 겸 작업실로 쓸 준비가 오늘 밤 또는 내일까지는 다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로 재활용품으로 이런 거 다 저기 다 주신 거예요. 창발에서 버리고 간 거, 이런 거 재활용품을 해서 일단은 바람막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여기는 여기 조명이, 불빛이 밖으로 좀 창문에 있어야 되니까 투명한.
그렇습니다. 이거 하려고 좀 이런 작업은 야간에 하면 참 재밌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아주 재밌는 이렇게 그 타카로 박스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이렇게 일정하게 잘 길이에 맞게 나무를 잘라서 고정한 다음에 저게 이제 이틀 전에 기본 틀을 세우고 실리콘으로 다 고정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드릴을 박든 뭘 하든 해도 그 기둥들이 움직이질 않죠. 실리콘이 다 굳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3일 정도 걸려야만이 완성되는 거죠. 왜냐면 실리콘이나 본드를 첫날 작업을 해놓고 그걸 굳혀야 되기 때문에 3일이 걸리는 작업인 거죠. 근데 뭐 연속적으로 하면은 연속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딱 20시간 정도 걸릴 분량이죠. 이 정도면. 아무튼 뭐 여기 뭐 새롭게 뭐 들어온 이쪽이 좀 바뀌었죠. 그 황금달하고 이거 그때 수정했던 거 여기다 붙여놓고 제가 늘 이런 고호의 그 사이프러스 나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잖아요. 굉장히 터치가 강렬한데 여기 늘 제가 본받으려고 이렇게 봅니다. 하면서 그래서 저런 붓터치는 내가 능가를 해야 돼 하면서 늘 봅니다. 저는 이 달의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이 초승달 모양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써니요?